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중요한 종목입니다. 내일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던 대한조선이 상장하는 날이고요. 직원들이 거의 청약을 포기했다 보니까 약간은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선 종목들 주가 흐름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밸류 측면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조선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한조선은 주관사가 총 3곳이었잖아요. KB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신영증권이었으니까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증권사로 청약을 했는지 지금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조선은 직원들이 거의 청약을 안 했는데요. 200만 주를 배정을 했었는데 약 32억 분량으로 6만 5천 주만 청약이 되었고 거의 190만 주 이상이 미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약 결과를 말씀드릴 때도 언급은 드렸지만 직원들은 1년 뒤에 이 종목을 매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선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내년 이맘때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좀 불안했던 직원들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가 대량 미달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일에 조금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일반 투자자에게 50만 주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고 저도 한두 주 정도는 더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 조선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런 타이밍에 상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내일 우리 사주가 미달되었다는 부분은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 비율이 80.1%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이 5주를 주시면 4주는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겨우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에게 배정된 물량의 5분의 1만 상장일에 나올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볼 텐데 최근에 상장했던 코스피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올해 상장했던 코스피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주었죠. LGCNS는 최종 의무 확약 비율이 21.3%였습니다. 대한조선의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확약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장일의 기관 물량이 대부분 나왔고 주가도 추락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보증보험과 달바글로벌은 40% 넘게 확약이 걸렸으니까요. 상장일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 종목들에 비하면 대한조선은 확약이 거의 2배 많은 수준으로 걸려 있다는 게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장했던 대형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HD현대마린솔루션, 시프트업, 산일전기가 조 단위로 상장하는 종목이었는데 작년에는 40에서 60% 정도로 최종 의무 확약에 걸렸고요. 그리고 마린솔루션은 상장일에 99%까지 올라갔고 시프트업과 산일전기는 약 40%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로 상장한 종목 중에 LGCNS를 제외하면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은 그럭저럭 수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과거 데이터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청약 조건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 확약이 크게 늘어났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약 3,800만 주 주식 중에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478만 주이고요. 전체 주식 중에 12.4% 물량만 상장일에 유통될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유통금액이 약 2,400억 원 정도 되지만 어차피 이 종목은 사이즈가 조 단위로 상장하는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패시브 기관 수급이 조금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유통금액도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도 48만 주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도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산업은행이 약 48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장일에도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만 물량을 적당히 나누어 가지고 정리만 해준다면 기존 주주가 상장일의 흐름을 발목 잡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했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니까 NRB는 장 초반에 바로 공모가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손해를 보여준 종목이었지만 그래도 화요일에 상장했던 프로티나가 70% 상승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분위기가 쌓여질 수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되돌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로피시나 NRB, 프로티나까지 시초 가격 이후에 주가가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나이스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대한조선은 밸류로 승부를 봐야 되는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밸류 측면에서 매력적인지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에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 한국 조선 기업들이 미국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펀드까지 운용하고 돕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현재는 청약 당시보다도 유사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기준으로 PBR과 PER 방식으로 유사 기업들의 밸류를 계산을 해보았고요. 또 적정 주가도 현재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보았는데 자, 일단 대한조선은 유사 기업들과 자산 가치를 비교하는 PBR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PBR을 계산을 해보면 유사 기업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무려 PBR은 7배 넘게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하나오션은 6.8배, 삼성중공업은 4.3배, 그리고 HD현대미포가 4.1배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조선은 공모가 기준 PBR은 3.7배로 상장하게 되는데요. PBR 기준으로 보면 유사 기업보다 조금 더 낮은 밸류로 공모 가격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공모 가격은 합리적으로 잘 책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업 4곳을 평균을 해보면 PBR 5.7배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유사 기업의 평균 밸류를 대한조선에 적용을 해보았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적정한 시가총액이 2조 9천억 원 정도로 계산이 나왔고 주가로 보면 75,600원 정도가 현재 유사기업들의 평균 밸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BR로 계산을 해본 주가는 공모 가격 대비 51% 상승한 75,6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익으로 비교하는 PER 밸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조선은 지난 1분기 실적까지 최근 1년간 이익을 기준으로 PER은 9.1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유사기업들의 PER을 보니까 밸류가 어마어마하던데 삼성중공업은 PER 밸류가 110배 넘어가고 있고요. 현대미포도 55배였고 그나마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거의 50배 수준으로 밸류를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균을 적용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보면 밸류가 조금 더 낮았거든요. 현대중공업의 밸류를 대한조선에 적용을 해보고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4개분기 이익이 약 2,100억 원이 나왔거든요. 현대중공업의 밸류를 적용하니까 무려 27만 2,500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PER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400% 넘게 오른 가격이 적정하다고 계산이 되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하나만 더 볼 텐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과 올해 코스피로 상장했던 주요 종목들이고요. 먼저 올해부터 보면 LGCNS의 경우에는 상장일에 공모가를 넘지 못하는 참사가 나왔지만 사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일종의 사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24%, 달바글로벌은 86%까지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작년을 보면 HD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일에 99%까지 상승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 시프트업은 49%, 산일전기는 43%로 약 40%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상장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한조선이 공모가 2배가 넘어가는 큰 시세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공모가 대비 60% 정도 상승한 가격인 8만원 이상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PBR로 비교를 해보았던 주가가 75,600원이었는데 PER 밸류를 감안해보면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8만원은 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혹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일 가격이 너무 올라오지 못한다면 내일은 그냥 지켜보고요. 조금 더 가지고 있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대한조선을 주목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요. 아마도 내일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 이상에서 잘 보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조선은 대략 48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증거금은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고 파킹 통장 기준으로 보면 이틀간 이자 비용은 1560원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52,000원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니까요. 비례 청약을 하셨던 분들도 좋은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주와 이번 주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제가 아침에 병원을 가야 합니다. 올해 초에 갑상선 수술을 받았고 이제 반년이 지나가서 병원을 다시 가야 되는데요. 큰 병원이다 보니까 예약을 변경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부득이하게 라이브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청약하셨던 분들 내일 원하시는 가격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